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국내 ISV 기업분들의 클라우드 요정을 돕고 있는 김성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WS 파트너와 함께하는 미디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AWS와 AWS 파트너들이 함께 고객의 미디어 혁신을 위해 돕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AWS 파트너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AWS와 협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AWS 파트너란 Independent Software Vendor, ISV, 즉 특정 하드웨어나 제조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솔루션 벤더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ISV 기업들을 소프트웨어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으며 기술, 영업, 마케팅 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은 이런 AWS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혁신을 돕는 더욱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솔루션을 개발 제공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AWS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고객의 혁신을 돕기 위해 관련 주요 솔루션 영역 전반에서 솔루션별 지원을 받고 솔루션 배포를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와 파트너의 지원을 통해 고객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솔루션 영역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컨텐츠 제작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클라우드 기능 세트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더 많은 시간을 창작에 할애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특정 용도에 맞게 구축된 기능으로 클라우드에서 미디어 작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저장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로 클라우드 최고의 민첩성, 탄력성, 확장성 및 안정성으로 지연 시간이 짧은 브로드캐스터 워크로드를 실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로 클라우드에서 특정 용도에 맞게 구축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렉트 컨슈머 및 스트리밍 플랫폼을 지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분석 및 기계학습 기능을 기반으로 미디어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드림으로써 최종적으로 고객의 미디어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직접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AWS 파트너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도비는 전 세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고객들이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달하고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개발 환경 개선을 돕고 있으며 노마 테크놀로지스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의 볼륨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의 컨텐츠 관리 및 배포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는 스트리밍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고객이 돌비 비전 및 돌비 애트모스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개선토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에 이어서 국내의 사례들도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애니포인트 미디어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우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풍부한 경험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컨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송출, 유통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최첨단 인프라 및 미디어 장비 구축,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운영까지 토탈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실시간 TV 방송을 위한 타겟팅 광고 플랫폼인 어드레서블 TV 광고 솔루션 플라워를 자체 개발하심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내 1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니포인트 미디어의 백원장 CEO님께서 방금 언급한 어드레서블 TV 광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 광고를 디지털 광고처럼 만들고 있는 애니포인트 미디어라는 회사의 대표인 백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AWS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TV 광고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가 일반 디지털 광고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TV 광고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저희 어드레서블 TV 광고 솔루션인 플라워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로 TV에서 광고가 집행되는 모습을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며 광고주가 보는 간단한 리포트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 TV 광고 플랫폼인 플라워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저희 광고 플랫폼이 외부 디지털 광고 생태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는 이 플라워에 사용된 주요 AWS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AWS의 훌륭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드레서블 TV 전문 회사입니다. TV는 전통적으로 동일 시간, 동일 채널에서는 모든 시청자가 동일한 컨텐츠를 수신하는 기기였습니다. 이런 TV가 직접 또는 셋탑박스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TV에도 이론적으로는 같은 시간, 같은 채널에 TV별로 다른 컨텐츠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TV마다 주소가 매겨지고 별도로 취급이 가능한 것을 어드레서블 TV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PTV 가입자만 하더라도 2천만 이상이 됩니다. 총 가구 수가 2,100만쯤이니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가구가 어드레서블 TV를 구비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TV를 통하여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은 이러한 어드레서블 TV 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드레서블 TV 환경에서 가장 먼저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광고 영역입니다. 이제 TV에도 특정 타겟만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 아이가 있는 집에만 광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드레서블 TV 환경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TV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광고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분야에서도 가구별로 더 관심 있는 상품을 방송하게 하는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영화, 드라마, 스포츠 채널 등 모든 영역에서 어드레서블 TV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어드레서블 TV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광고에 힘없이 밀려나던 TV 광고는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광고에서는 같은 시각, 같은 채널에서는 항상 같은 광고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고를 정확하게 몇 가구가 시청했는지도 시청률로 추정하는 수준이었죠. 이러한 TV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주는 보통 수개월 전부터 대행사 및 방송사와 수많은 미팅을 통하여 준비해야 했죠. 이제 셋탑을 통하여 어드레서블 TV가 가능해짐에 따라 TV 광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TV에도 오디언스 타겟팅이 일반화됩니다. 디지털 광고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시청 이력을 분석하면 개별 가구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주는 원하는 시청자 그룹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광고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실시간 리포트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TV 광고가 디지털 광고 생태계와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주는 TV 광고와 유튜브 광고를 동시에 집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설정하고 통합된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광고는 해당 국가의 대행사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디지털 생태계와 연동되면 지역 경계를 넘어 TV 광고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게임 업체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TV 광고를 서울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동네 음식점과 같은 소액 광고주는 광고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 플랫폼에 접속하여 광고 소재를 등록하고 타겟팅 조건을 설정한 후 광고를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TV가 기존 디지털 기기와 연동되므로 스크린을 넘나드는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특정 모바일 앱을 설치한 고객의 TV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 스크린 타겟팅 개념입니다. 또 한 TV 광고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광고 중인 상품을 구매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TV라는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이 지난 반세기와는 크게 다른 미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앞장서서 이런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째, TV 채널의 방송 시간 중에서 보통 시간당 평균 10분 남짓 광고 시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보통 매시 50분대의 광고가 몰려 있기도 합니다. 광고 송출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한가하게 있다가 시간당 한 10분가량만 열심히 일하는 셈입니다. 둘째, TV 방송 채널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동기화하여 송출합니다. 따라서 동일 채널에서는 광고도 모두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야 하지요. 또한 매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는 80% 이상의 셋탑이 사용 중인 상태가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동시 접속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는 것이죠. 국내 IPTV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MAU, 월 사용자 수와 DAU, 일 사용자 수가 사실상 같고 또한 MCU, 동시 사용자 수는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바일이나 웹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셋째, 한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TV에서 광고가 동시에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광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본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특정 기기에서 개인화된 광고가 재생될 때 조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지요. 여러 광고가 연이어 재생될 때 광고 사이에도 지연이 발생하면 또한 안 됩니다. 광고가 재생되는 과정 어디에서든 지연이 발생하면 본방송 프로그램 시간을 침범하게 되고 이는 바로 방송 사고로 인식됩니다. TV 방송 채널이 아니라 일반적인 디지털 VOD 환경이라면 광고가 지연되어도 프로그램 시작이 함께 늦춰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TV 방송 환경에서는 광고 재생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프레임 단위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V 방송 광고는 VOD에서처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채널을 변경하거나 TV를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재생되어야 하지요. 플라우어는 애니포인트 미디어가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어드레서블 TV 광고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왼쪽은 TV 서비스 사업자의 헤드엔드 영역을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TV 광고를 집행하는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저희 시스템 요소가 들어갑니다. 방송 채널의 스트림에서 TV 광고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를 추출하여 이를 셋탑 박스에 전달하고 셋탑에서는 이 신호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시각에 개인화된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은 AWS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저희 솔루션의 핵심 기능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관리하고 셋업별로 적절한 광고가 무엇인지 결정하며 광고가 집행되어 감에 따라 광고주에게 필요한 모든 리포트를 제공하며 외부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통하여 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것까지 사실상 솔루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옆 오른쪽은 셋업 영역입니다. 백엔드로부터 개인화된 광고를 받아 이를 셋업에서 집행하고 이 집행 결과를 백엔드로 보고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SDK와 에이전트의 형태로 제공되며 SDK는 셋업의 TV 앱과 정합되어야 합니다. 세대의 IPTV 셋업에 연결된 모니터에서 같은 채널인데 서로 다른 광고가 집행되는 모습을 사무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실제 광고 집행 시간은 60초인데 중간 부분을 빠르게 돌려 전체 시간을 줄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같은 채널이라서 광고 시작 전과 후에는 같은 내용이 방송됩니다. 광고가 이제 막 시작되었죠? 다른 내용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광고가 시작될 때나 광고와 광고 사이에 조금의 지연도 없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끝나니 어떻습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존 TV 광고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구마다 타겟팅된 광고가 나간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고주는 어떻게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리포트를 PC나 모바일 웹으로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광고가 총 몇 번 노출되었는지, 몇 가구에서 봤는지, 가구당 평균 노출 횟수는 얼마인지, 광고를 보다가 중간에 채널을 바꿔서 그만둔 비율은 얼마인지 등 과거 TV 광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광고 노출을 지역별, 오디언스 그룹별로 자세하게 제공하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리포트는 엑셀 포맷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지역별 광고 집행 현황을 큰 지역에서 더 세부 지역으로 드릴 다운 해가며 조회하는 화면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실제 TV 광고가 기기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것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리포트가 광고주나 대행사 등이 제공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어드레서블 TV 광고 솔루션인 플라워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플라워는 SaaS 형태로 제공됩니다. 플라워를 통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솔루션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기기별로 어떤 광고를 보낼 것인지는 백엔드에서 결정하지만 실제 광고를 넣고 재생하는 일은 개별 기기에서 처리합니다. 이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애드 인서션이라 합니다. 플라워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광고 대체를 각 셋업별로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작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시간 초기에 재생해야 할 광고 소재는 개별 셋업에 프리캐싱합니다. 또한 광고 사이에도 지연 없이 연속 재생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플라워는 셋업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 즉 일종의 아바타를 클라우드상에 유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셋업 상태 변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로직을 백엔드에서 처리한 후에 최종 결과만 셋업에 반영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셋업이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셋업용 SDK가 무거워지며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할 때마다 셋업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TV 시청 이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애니포인트 미디어는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지표인 바운스 레이트를 TV 방송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TV의 새로운 매출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표는 한국, 미국 등에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TV에서 바운스 레이시란 간단하게 말하면 채널 진입 후 그 채널에 제공하는 컨텐츠에 관심이 부족하여 일정 시간 내에 다른 채널로 빠지는 비율입니다. 이 바운스 레이스를 주요 매출익으로 홈쇼핑 채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하면 가구별로 관심 있는 상품과 전혀 관심이 없는 상품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0여 상품 그룹에 대하여 가구별 바운스 레이스를 바탕으로 관심 상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광고주는 특정 상품 그룹에 관심이 높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생태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TV 광고는 자체 영업 조직이나 미디어 랩을 통하여 판매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이었죠. 광고 단가도 메뉴판처럼 미리 단가표가 있고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어떤 방식입니까? 많은 경우 어떤 매체의 광고가 노출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경매에 붙이는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최소 단가만 정해져 있고 실제 단가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합니다. 이를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합니다. 플라워는 TV 광고에 프로그래매틱 광고 생태계를 연결하여 TV 광고 판매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려 할 때 사용하는 구글 애즈, 글로벌 최대 DSP인 The Trade Desk, 글로벌 최대 광고 대행사인 그룹엠이 주로 사용하는 DSP인 젠더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TV 광고와 디지털 비디오 광고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자체 영업사원이나 미디어 랩을 통하여 광고를 유치하다가 판매하지 못하는 광고 시간은 언제든 프로그래매틱 사업자에게 넘겨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워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이 아닙니다. 플라워는 실제로 TV 방송 매체를 광고주 생태계와 연계하여 TV 광고 시간에 대한 매출을 높여주는 수익 극대화 플랫폼입니다. 플라워는 TV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다주는 플랫폼입니다. 플라워는 AWS 위에서 돌아가는 SaaS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WS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지원해야 할 셋업이 수백만 이상인 대형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VPC를 별도로 구축합니다. 한국의 SKB, LG U+, 인도네시아의 텔콤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해외 유성이나 케이블 TV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하이브리드 셋업의 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제 막 보급하는 중입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플라워는 멀티 테넌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VPC로 다수의 사업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AWS 서비스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엘리멘털 미디어 컨버터입니다. 플라워는 셋업 유형별로 최적인 인코딩 파라미터를 찾아 트랜스코딩합니다. 외부 프로그래매틱 생태계에서 공급되는 광고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PC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를 TV 셋업 환경에 맞춰 트랜스코딩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AWS의 엘리멘털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TV 셋업은 인터넷에 연결된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방송 수신만 가능한 유성이나 케이블 TV 셋업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고 이제는 방송 수신과 함께 다양한 OTT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하이브리드 셋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TV 셋업이 있으면 어드레스블 TV가 되며
당연히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필요로 합니다. 애니포인 미디어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인근 동남아 사업자들에게 저희 플라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최대 사업자인 텔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인도, 홍콩, 베트남 지역의 사업자와 활발하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WS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무대도 또한 글로벌입니다. AWS와 함께 글로벌 마켓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김혜진 님과 이현기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CTO 산하 AI 연구소에서 페이스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김예진입니다. 저희는 AWS 파트너와 함께하는 미디어 제작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미디어 제작 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미디어 제작 혁신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그리고 AW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 시장의 주류였으나 이후 케이블 사업자가 24시간 방송 시대를 열었고 최근에는 OTT 사업자가 등장하여 애니플레이스, 애니타임, 애니디바이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OTT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26.3%에 달합니다. 이런 OTT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미디어 콘텐츠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프를 보면 드라마 제작 건수가 2017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에 비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의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려낸 범죄 영화 아이리시맨의 경우 주인공인 실제 70대 로버트 드니로가 40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젊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VFX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디에이징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페이스 디에이징에만 무려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 현실은 어떨까요?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몇 편의 제작 기간을 보면 약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CG가 많이 들어간 오징어 게임과 스위트홈도 제작 기간이 1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평균 제작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시맨에서와 같은 VFX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기술 기반의 페이스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AI 페이스 서비스는 페이스 수압 기능을 비롯하여 얼굴과 관련된 작업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중 주요 기능인 페이스 수압은 영상 속의 얼굴을 원하는 얼굴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아이리시맨의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을 전문적인 CG 기술 없이도 젊게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스 수압은 소스와 타겟 비디오에서 바꾸고자 하는 얼굴 데이터를 추출한 후 얼굴 생성 모델 학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얼굴이 변경된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상에 넣고자 하는 얼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영상에 바꾸고자 하는 얼굴을 B라고 할 때 페이스 수압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B 얼굴을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스와 타겟 비디오에서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 얼굴 데이터를 추출하고 레코그니션을 통해 필요한 얼굴 데이터만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그 후 추출한 얼굴 특징들로 오토인코더와 겐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얼굴 생성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모델에 B 얼굴을 넣으면 같은 표정의 A 얼굴을 만들 수 있고 이 얼굴을 영상에 합성하면 얼굴이 바뀐 결과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페이스 수압을 할 수 있는 툴도 개발했는데요. 간단하게 소스와 타겟 비디오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페이스 수압 결과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툴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와 타겟 비디오를 업로드한 후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페이스 수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페이스 서비스를 실제 미디어 콘텐츠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따뜻한 AI 기술로 화제가 되었던 엠넷의 예능 다시 한 번의 영상입니다.
저희 기술을 통해 터트맨의 생존 모습을 구현하였고 거북이의 완전체 공연을 12년 만에 재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드라마의 기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배우들이 하기 힘든 고난이도 동작이 들어가는 경우 보통 대역 촬영을 하는데요. 이때 대역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출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방영한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도 고난이도 발레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장면에 페이스 수압을 적용하여 더욱 극적이고 자연스러운 발레 영상을 연출할 수 있었고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두 콘텐츠의 제작 기간을 살펴보면 엠넷 예능 다시 한 번의 경우에는 전체 제작 기간 6개월 중 페이스 수압에는 단 2주가 걸렸고 드라마 나빌레라의 경우 약 1년 중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이리쉬맨에서 페이스 디에이징 작업에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제작 기간 및 비용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의 예시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에도 페이스 수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업방송에 적용할 만큼 기술력이 검증되었고 기존 CG 작업을 대체하여 제작비가 대폭 절감되었으며 그만큼 더욱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AWS를 통해 이 AI 페이스 서비스의 효율을 더 극대화하였는데요. 앞서 보신 드라마 나빌레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현기님께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CTO 산하 AI 연구소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현기입니다. 우리 AI 페이스 서비스는 AWS 상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동영상, 얼굴 이미지 등 모든 데이터 및 모델은 AWS EFS에 저장을 하였고요. 참고로 AWS EFS는 단순하고 탄력적인 서버리스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때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되어 특별한 관리나 프로비저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EC2 인스턴스에 EFS 볼륨을 자동으로 마운트되도록 해서 사용했는데요. 고해상도의 많은 영상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와 달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 전혀 없이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에서 언제든지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비용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2개의 동영상만 업로드하면 페이스 수압을 할 수 있는 AI 페이스 서비스 툴도 EC2 인스턴스 상에서 구동되도록 했는데요. 아마존에는 AMI라 불리는 EC2 구동 시 필요한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딥러닝용 AM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용 AMI를 이용하여 별다른 추가 셋업 없이 도커라이징 되어 있는 AI 페이스 서비스 툴을 바로 구동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좀 더 고품질의 얼굴 합성 결과물을 내기 위해 AI 엔지니어가 직접 AWS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 데이터 처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후 페이스 수압 동영상을 EFS에서 S3로 바로 옮겨 번거로운 결정 없이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신속성이 중요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얻은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AWS는 다양한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GPU 인스턴스의 종류도 많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인스턴스의 종류인데요.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종류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파이널 컨텐츠를 제작 전 프리테스트, 프리비주얼리제이션 이렇게 2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쳤는데요. 프리테스트를 통해서는 체형 등 대역 안무가의 적합성을 검증했고 이 단계는 최종 결과물의 페이스 수압부 느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인 엔비디아 T4 GPU가 탑재된 G4DN 인스턴스를 사용했고요. 실제 이 과정을 통해 안무가가 교체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출할 최종 안무 장면을 사전에 점검하는 프리비주얼리제이션 단계에서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G4DN 인스턴스보다 고성능인 엔비디아 V100 GPU가 탑재된 P3 인스턴스를 사용했고요. 실제 촬영 후 최종 페이스 수압 단계에서는 고성능 A100 GPU가 탑재된 P4D 인스턴스를 사용해 고퀄리티 결과물을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속도를 비교해보면 P4D 인스턴스가 G4DN 인스턴스보다 6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결과는 배치 사이즈를 고정하고 측정한 결과로
GPU 메모리 크기 등이 다르므로 실제 수렴 속도의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WS를 사용하기 전에는 내부 G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이용해 전처리, 학습, 합성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외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고객이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걸렸던 네트워킹 비용도 모든 프로세스가 AWS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므로 2배 가까이 절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데이터 처리부터 고객에게 결과물이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AWS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고품질을 요구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혁신 사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CTO 담당사나 AI 연구소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그룹의 IT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고요. CTO 담당은 저희 회사의 기술 전담 조직으로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사 기술 진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조직인 AI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룹의 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기반의 DT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버추얼 휴먼을 비롯해 영상 내 특정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지우는 AI 리무버, 긴 영상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비디오 앱스트랙션, 영상 내에서 대사, 효과음 등을 자동으로 분리해내는 오디오 세퍼레이션, 원하는 인물의 목소리로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보이스 클로닝, 문장 또는 키워드를 이용한 가사 자동 생성 기술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버추얼 휴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얼굴, 표정 등 신체적 특징들을 AI 기술로 구현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고요.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외모, 페르소나로 인스타그램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버추얼 휴먼인데요. 가상 인플루언서부터 가상 아이돌, 가상 쇼호스트, 가상 카운셀러 등 다양한 페르소나로 개발되고 있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버추얼 싱어 리원의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버추얼 싱어 리원으로 검색하시면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너의 긴 밤이 AWS 파트너와 함께하는 미디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AWS와 AWS 파트너들이 함께 고객의 미디어 혁신을 위해 돕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